제가 그 라오스 역사하고 태국 역사를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야 뭐 요즘 조회수가 잘 나오면 150, 180이고요. 안 나오면 70, 80인데 태국은 100을 안 넘기고 라오스가 170, 180 조회수 가는 거 보면 라오스를 더 관심 있어 하시는 것 같아서 라오스 2부 이야기 이어갑니다. 좋아요, 구독을 어떻게 누르냐 하면요. 이렇게 누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고 시작을 하십니다. 사실 태국이 라오스를 많이 때렸어요. 아유타야 왕조 때 라오스의 루앙 란상 왕조는 158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 임진왜란 일어나기 한 12년 전부터 이제 쇠퇴기를 걷고, 아유타야에는 나레수원이라는 걸출한 뭐 광개토대왕 같은 그런 군주예요. 어린 시절 미얀마 버마에 인질로 잡혀갔던 그 나레수원이 돌아오면서 아유타야 왕조의 최대의 그 강성기를 맞이하고, 그 시기 10여 년 전에 라오스 란상 왕조는 루앙프라방에서 비엔티엔으로 이사 와가지고 쇠퇴기를 거니까 많이 맞았죠, 태국한테. 영토도 뺏기고. 그러다 보니까 라오스는 너무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00년대, 1800년대까지 오니까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한테, 거기다 또 캄보디아가 때리죠, 라오스를. 또 베트남이 또 라오스를 또 많이 때렸어요. 여기서 폭행당하고 여기서 진단 띄고 하니까 라오스는 1800년대 후반에 프랑스 형님들 우리 좀 살려줘요, 들어오셔서 좀 지켜줘요. 그래도 프랑스가 들어오게 되잖아요. 1893년에 프랑스가 루앙프라방에 있는 왕조가 유일한 라오스의 왕조다고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 보호가 1954년 프랑스로부터 독립될 때까지 가는데, 그 보호 때문에 라오스는 왕조를 그때까지 보존할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라오스가 이제 못 사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이어지는 거예요. 1954년부터 1990년대까지 이제 이 뭐 내전 상태로 복잡하게 오는데, 사실 1900년대 서구 열강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동남아시아, 프랑스, 영국, 뭐 포르투갈 막 들어올 때 우리 어느 동남아시아의 한 지역만큼은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그 지역이 태국이에요. 태국이 코끼리처럼 길게 생겼잖아요. 코끼리 귀가 북부 남나제국 치앙마이고, 코끼리 코 길게 늘어뜨린 데가 저 밑에 푸켓 아닙니까? 그래서 태국은 서구 열강들이 안 들어갔어요. 군사 작전을 피고 점령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태국 차클리 왕조의 킹 후미폰 때 와서 나라 지키기 외교를 잘 펼치게 되죠. 그래서 그 이전에 캄보디아, 크메르 제국을 사실 태국이 거의 1800년대 강성에서 점령을 하고, 버마도 태국이 이제 거의 다 식민지 점령을 하고 태국의 통치 기간이 1800년대부터 이어지는데, 그 버마 땅을 영국에 띄워주고, 이거 띄워주니까 오지 마세요. 캄보디아하고 라오스는 프랑스 쪽에 띄워주면서 이거 드시고 형님들 오지 마세요. 이렇게 된 외교 정책이었단 말이에요. 그 프랑스가 들어와 있었는데 1940년에 프랑스가 독점하고 있던 라오스에 일본이 입성을 합니다. 그때 라오스 몽족들은요, 독립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일본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자기네들 힘이 프랑스보다 세지니까 1945년 4월 8일이에요. 라오스의 독립을 선포해줘 버립니다. 그리고 프랑스하고 일본의 밥그릇 싸움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이 돼요. 그 밥그릇 싸움이 시작이 될 때 권력의 공백기간, 식민정책의 공백기간이 잠깐 떴을 때 독립운동의 1인자 페사랏이 나오죠. 페사랏이 나와가지고 라오 이사라라는 조직을
만들어요. 라오이사라가 우리나라로 치면 우리나라 전쟁 끝나고 남한 정부에 들어섰던 건국준비위원회, 건국준비인민위원회 들어보셨죠? 여운형 선생의 중심이 된 그 조직과 같이 보시면 돼요. 그래서 라오이사라가 활약하고 패사락은 그 가운데 실권자가 됐는데 이때 프랑스하고 모든 조약을 다 부정을 해버려요. 부정을 해버리니까 일본은 좋아하죠. 근데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던 우길승천기 들고 방방 떠던 그놈들이 1945년에 8월 15일 날 패망하잖아요. 그래서 동남아시아에 또 정권 공백이 들어서고요. 사실 일본의 패망으로 인해서 인도차이나 반도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월남전도 그렇고요. 내전이 다 벌어지고 일본의 권력이 빠져나가고 공백기에 이제 권력자들끼리 암투가 벌어지잖아요. 사실 한국 전쟁도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가면서 소련하고 미국하고 그 중심에 김일성이가 스탈린 찾아가서 저 굶주린 남한 인민들 해방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스탈린 야야야 택동이 찾아가서 얘기해. 택동이. 이 모택동이 찾아가가지고 그 6.25 전쟁 나기 3개월 전에 박헌영이랑 가서 모택동이한테 수양제가 몰고 왔던 고구려 때 수양제에 수나라 대군보다 더 많은 군사를 모택동이 내줬잖아요. 그 내전이 다 일본의 공백으로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 전쟁도 사실은.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할게요. 자,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고 나니까 프랑스가 다시 들어왔어요. 프랑스가. 그리고 프랑스는 그때 이제 강력하게 일본이 없으니까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를 막 잠식하고 들어갑니다. 그때 패사라의 라오이사라는 저항을 하죠. 그런데 라오 패사라는 무기가 열악했어요. 일본이 좀 도와준 무기 가지고 프랑스의 현대식 군사와 싸우니까 전쟁이 안 됐죠. 1946년 4월에 드디어 패하고 그는 태국으로 망명을 해요. 그래서 그때 내분이 일어나요. 패사라식 태국간 이후에 내분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중요한 수바나 푸마 왕자, 그러니까 라오스의 우파, 라오스의 민주주의, 그 다음에 수파누봉, 라오스의 좌파. 근데 수바나 푸마 왕자와 수파누봉은 왕실의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 그래서 사실 만약에 수바나 푸마 왕자가 정권을 1975년에 실각되지 않았다면, 총리에서 실각되지 않았다면,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망하지 않았다면 라오스는 지금 자유민주주의 국가인데 그때 수파누봉은 베트남의 지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프랑스와 싸우면서. 좌파예요. 공산주의자. 그래서 사실 1954년도에 프랑스가 이제 그 라오스에서 물러나면서 제네바 협정 들어보셨죠? 제네바 협약 때 라오스에 있는 모든 외국 군대는 철수한다는 조건인데 수파누봉이 베트남 군대를 빼지 않습니다. 베트남 군대는 철수하지 않았어요. 그걸로 인해서 수파누봉과 수바나 푸마 왕자 우파 좌파가 치열하게 내전을 벌였는데 미국이 패망하면서 수바나 푸마 왕자는 힘을 잃게 되죠. 아무래도 동력을. 베트남의 강력한 지원을 받았던 수파누봉이 1975년에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공산주의로 가버렸던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그 전에 1954년에 프랑스가 베트남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니까 라오스에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라오스보다 베트남이 더 중요했던 거죠. 그 비엔푸 전쟁에서 예상을 깨고 DNPM프에서 맞붙었던 베트남과의 전쟁에서 프랑스가 개망신당하는 패전을 해요. 그리고 프랑스의 세력이 약해지고 그 이후에 벌어지게 되는 1968년 벌어지게 되는 월남전에서 그 북월맹군들이 라오스 땅 카르스트 지역으로 막 숨었다고 제가 일부에서 얘기했죠. 폭탄 맞고 폭격당하고 많은 사람들 죽고
사실 그 라오스는 1827년에 안호봉 국왕이 태국을 공격했다가 베트남의 배신으로 패배했잖아요. 그리고 국력이 완전히 기울어져 갔던 이제 그 정권의 국가의 권력이 시들어갈 때 계속 이런 이어지는 베트남과 일본의 밥그릇 싸움, 거기에 일본의 패망, 다시 돌아온 프랑스, 또 프랑스와 싸우던 또 수파누봉, 자, 수파누봉은 싸우지만 또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했던 수바나 푸마 왕자, 태국으로 도망간 패사랏, 이들이 사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승만이었고 김구였고 공산주의를 이야기했던 박헌영이고 그랬다고 보시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라오스가 수파누봉이 대통령이 되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국가, 지금 라오인민혁명당 하나로 가게 되다 보니까 국민들 교육이라든지 무슨 새마을운동, 잘살기 운동이라든지 태국의 로얄 프로젝트 같은 그런 국가를 살리는 동력 자체가 상실이 되고, 원래 공산주의가 그렇잖아요. 공산당 간부들은 잘 살고 인민들은 못 살고, 그게 지금까지도 라오스는 이어져 와요. 그때 태국은 누가 있었어요? 이 시기에? 태국은 위대한 국왕 킹 후미폰이 계셨었잖아요. 진짜 국민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그래서 국가의 절대적인 그 지도자가 있는 나라와 지도자가 없는 나라는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라오스가 못 사는 이유, 도로가 열악하고 비포장 도로가 많고 카르스트 지형에 공사할 수도 없고 폭탄도 많이 맞았고 사람들이 공산주의 사상에 젖어서 사회주의 내 거 아닌데 뭐하러 열심히 일해, 뭐 이런 사상들. 자, 태국은 여행 가보셨죠? 태국은 비포장 도로가 76개 주에 하나도 없어요. 아주 도로 사정이 좋으니까 운송이라든지 교역이 활발한 거죠. 거기다 바다 있죠. 수도 방콕의 차오프라야가 쫙 한강처럼 흐르죠. 자, 라오스는 메콩강이 이게 라오스 강인지 너메 강인지 전 헷갈려요 지금. 라오스로 들어오는 메콩강물, 거기에 중국 애들이 댐을 27개나 막아가지고 메콩강이 지금 거의 마르다시피 했어요. 그래도 지금 라오스에 투자된, 제일 많이 투자한 나라는 중국, 베트남, 3위가 대한민국인데 중국 애들은요 투자한 게 아니고요 다 자기네 거로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건설 투자하고 자기네가 큰 위락단지 짓고 거기 인건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전부 중국 사람들이 와서 다 가져가고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을 라오스에 주는 게 아니라 너 우리한테 돈 차관 제공한 거잖아. 차관 제공이 이자도 못 받으니까 이 이익금 우리가 다 가져가서 사실 중국 땅이 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오스는. 그래서 그 유사인종이라고 하는 그 중국 사람들이 지금 라오스에 굉장히 많이 와 있단 말이에요. 라오스는 사실 자유민주주의와 운동이 한번 일어나야 돼요. 라오인민혁명당 외에 다른 정당 정치가, 의회 정치가 자리 잡으면서 어느 정도의 피를 흘리고 나면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처럼 태국은 19번의 쿠데타가 일어나고도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 다음에는 태국의 19번이나 그 1932년부터 4년 8개월마다 일어나는 쿠데타 이야기를 제가 한번 할게요. 라오스가 못 살게 된 이유, 자, 중간 역사는 제가 나중에 별도로 한번 다루려고 해요. 루앙프라방의 그 란쌍 역사는. 근데 그 역사를 보면요, 처음에 좀 강성해서 버마도 때리고 베트남 때리고 캄보디아 때리다가 1580년 이후에 그냥 베트남한테 맞고 태국한테 맞고 캄보디아에 맞고 뭐 프랑스한테 맞고 일본한테 맞고 이런 역사밖에 없어요. 안타깝죠. 그래서 영웅의 부재가 라오스의 가난을, 그래서 신도 포기했다는 말이 생긴 라오스에 못 살게 된 이유와 앞으로 라오스의 발전 가능성은 3부를 하게 되면 그때 제가 말씀드릴게요. 라오스 나름 천연 자원이 많습니다. 오늘 시간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중간에 다 자르고 안 보실 텐데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요. 좀 많이 좀 애청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고 박수 쳐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